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많이 춥죠? 추워서 난로가로 옹기종기 앉아 계신데, 그 난로가 주위로 몸만 딱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 전에는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그죠? 굉장히 따뜻해서 이제 다시 봄이 오는가 했더니 역시나 다시 추위가 왔습니다. 추우신 분들, 어머니들은 난로가에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2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자리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소성리 수요집회 154차 집회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김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죠, 사회가. 네, 네, 고맙습니다. 요즘 기지공사 한다고 헬기로 컨테이너를 계속 날랐고 지금 거의 다 날랐어요. 날랐는데 육로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강행하는 거는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뭐 국방부나 이런 데서 기지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계속 그 기지공사를 강행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육로 반입을 강행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민중의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과 우리와 함께 사드 철거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다가 먼저 떠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묵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중단하고. 기지공사 중단하고 불법 사드 당장 빼라. 불법 사드 당장 빼라.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야 평화 온다. 사드 빼고 미군 빼라. 사드 빼고 미국 빼라.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제가 원래 카메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집회 때. 근데 오늘 갑자기 사회를 맡게 돼서 혹시 내가 이 사진 찍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여기 카메라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사진 찍어주시면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교무님 모시고 주간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자리들을 많이 채워주셔서 춥죠? 좀 더 옆으로 붙으세요. 추우니까 좀 이렇게 좀 붙어서 서로의 체온을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방일보에서는 지난 8월 30일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국이라는 데가 있대요. 이 탄도미사일 방어국에서 사드 비행 시험 23 계획에 따라서 각기 다른 지역에 배치된 사드를 연동하는 시험을 하고, 그리고 적 미사일 포착하는 것을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이제 훈련에서는 사드가 미국 이외 해외에 배치된 데가 그 마샬 군도라는 데 있고 우리나라에 있고 괌에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세 군데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훈련에서는 마샬 군도에 있는 사드 미사일을 가지고 다른 데에 있는 레이더하고 연계해서 거기서 포착해서 이 마샬 군도에 있는 거를 이렇게 쏘는, 이렇게 하는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각 지역에서 그냥 그 지역에 오는 미사일을 포착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의 정보를 아예 통합하는 겁니다. MD죠. 미사일 시스템. 그냥 MD 체계입니다.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MD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건데요. 기존까지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패트리어트 3와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까지 연계 통합하는 실험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 이후에 3보를 이야기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3가지 안 한다라고 했던 거. 예, 뭘까요? 있어요. 예, 있어요. 3가지 안 한다고, 추가 배치 안 한다고 했었고,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고 했었고,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엄두도 할 수 없겠죠. 언어 안전이라고 또 추가 배치를 하겠지. 뒤에 있는 것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지소미아 연기 결정을 통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더욱더 확실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훈련을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한 이 훈련을 통해서 왜 우리나라 정부가 미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을까? 여러 가지 결정들을 보면 분명 MD 체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안 한다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안 들어갈 수는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가 어떤 안보 체계로서 미국 MD 체제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미국의 MD를 설치하는 것은 용인할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 우리나라의 SM3나 패트리엇3나 이런 거에 하고 미사일 시스템을 공유는 안 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안 할 수도 있겠죠. 분명 할 거는 같지만 안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국의 MD 체제를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MD 체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설치하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용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마지막에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SM3와 통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탄도미사일 방어막, 즉 MD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명확하게 MD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국방일보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이 어떤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국방부나 미국이 현재 사드 미사일을 대한민국을 북핵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무기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에 배치된 사드를
미국에 있는 미사일 체계와 통합하는 것으로 봐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날라오는 미사일을 미국에 있는 레이더하고 통합해서 뭘 하겠다라는 걸까요? 아무 효용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는 미국 본토로 가는 미사일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청와대는 말장난을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을 수 있는 뒤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3월 10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환호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 소성리에서는 그 다음날 3월 1일 날 새로운 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드 철의 최전선 기지인 진박교에서 철야 기도를 올리면서 최전선 기지가 만들어졌고요. 그것이 현재 진박평화교당이 되었습니다. 그 사드 철의 최전선에서 우리 성주, 김천,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평화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 종교인들 그리고 원불교가 함께 지난 시간이 벌써 100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000일의 시간이 투쟁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사회에 평화를 만들어가고 평화를 염원하는 염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키워나가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오는 12월 5일입니다. 진박평화기도 1000일을 맞아서 우리가 만들어온 평화를 기념하는 진박평화기도 1000일 피스 앤 피스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피스는 조각의 의미의 피스고요. 뒤에 피스는 평화를 의미하는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작은 평화의 조각들이 모여서 이 세계에 큰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 피스 앤 피스입니다. 먼저 수요 집회가 있는 12월 14일에는요. 먼저 오후 12시에 진박교에서 평화법회를 먼저 진행하고 이 평화법회는 우리 민들레 합창단에서 우리 노래를 불러주시기로 합창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평화법회를 시작으로 평화법회가 끝나면 이후에 내려와서 함께 우리 유희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방목차 맛있는 음식을 점심으로 함께 공양하고 그리고 수요 집회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00일 전야제죠. 1000일 전야제를 맞아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 소성리 마을에서 마을 첫 번째 나무부터 시작해서 진박교까지 등을 걸려 그래요. 소원등을 이렇게 걸려 그러는데 그 소원등에 이렇게 소원을 거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 거냐면 저희가 7시 반부터 해서 저녁 9시 반까지 6시 반부터 해서 저녁 9시 반까지 우리 평화의 영혼을 더욱더 다지는 1000배 기도를 올리거든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하시리라. 무릎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0배 이렇게를 올리는데요. 그 1000배가 끝나는 시간이 한 9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9시 반 정도 해서 인도에서 올라오면서 소원에다가 이제 등을 걸고 올라오면은 저희가 우리들의 염원을 담은 네온 사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 네온 사인을 점등식 하면서 이렇게 전야제는 마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대로 평화 1000일이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 백창훈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주관을 해주시고 그리고 평화행동하고 그대로 진행되고 매일 11시에 100배 하는 거는 그대로 진박교에 진행하고 1000일 기도 30분 하고 저희 이제 1000일 피스 앤 피스는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진박평화기도는 원불교 기도 1000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온 1000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수요 집회는 김천에서 주관해 주시죠? 네. 그래서 각 분야마다 각 분야마다 여러 그 6주체가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염원한 기도문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피스 앤 피스 우리들의 염원을 더욱더 다지고 우리 앞으로의 투쟁의 시간을
더욱더 우리 안에 평화를 키워나가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무님 주간 브리핑 실력이 이게 2017년, 18년, 19년 가면서 이게 일치월장하는 것 같아요. 네. 내용도 그렇고 전달하는 말씀도 조곤조곤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호 외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미국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미군도 미국으로, 평화는 한반도로. 네, 다음 순서는 주민 발언 있겠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대책위 김종희 팀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드 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기획팀장 맡고 있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압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언할 줄 알았으면 이 루즈라도 좀 바르고 나올 걸 그랬습니다. 일단 현장에 가서 누구라도 이렇게 제 눈에 띄시는 분 계시면 발언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박병규 선생님께 자꾸 발언 부탁드리기도 죄송하고 원래 이 부탁하는 걸 또 잘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지간하면 제가 다 하고 이제 정한 때문에 부탁드리는데 사드 투쟁하면서 참 여기저기에 자꾸 이렇게 부탁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부탁을 드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만 딱 해도 부탁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들 알고 먼저 두 마디 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해주셔서 이렇게 수월하게 부탁도 드리고 또 연대의 말씀도 많이 듣고 이렇게 힘을 얻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또 부득이하게 제가 나섰습니다. 김천에서도 자꾸 마이크 잡고 여기서도 마이크 잡고 하려니까 송구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교우님 방금 투피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천에서 사드 투쟁하면서 원피스를 사놓고는 한 번도 입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드 투쟁하면서 원피스를 입기가 참 못해서 여름 원피스를 그냥 냉장고에 그 장롱에 처박아두고 입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피스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원피스가 돼서 원피스가 됐다고 이렇게 교우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평화가 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큰 평화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세계의 평화가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 그 평화에 가는 길에 우리 교무님들 항상 앞장서서 이렇게 저 벌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또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끝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아시아의 정상들과 손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서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메콩강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본따서 메콩강의 기적을 일으키겠노라 하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메콩강 주변에 있는 뭐 베트남, 미얀마, 뭐 태국 이런 나라들과 손잡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을 대통령이 힘있게 몰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회의를 하는데 북한이 빠져 있어서 저는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저 자리에 우리의 반쪽인 북한의 최고 지도자도 함께 가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 대통령이 단 6시간을 앞두고 다시 폐기하기로 했다가 연장을 다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뉴스를 들었더니 북한과 남한이 우리나라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서 일본에 북한의
군사 동향을 전달한 것이 2017년에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이래로 단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연장하니 폐기하니 이렇게 왈가왈부 국민들의 심장을 다 상하게 만들고 또 한편은 국민들을 여론을 마음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놓는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이니 폐기니 하는 것들도 사실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같이 동참을 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게 만드는 평화의 정책들을 펼쳐나가는 와중에서는 결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전혀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을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실 그걸 듣고 아이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야 이제는 우리나라가 뭐 위로 그러니까 뭐 한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얘기했을 때 중국이나 러시아를 얘기했었는데 대통령의 그 신남방 정책은 우리가 남한에서 이제 밑으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정책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태국, 뭐 필리핀, 베트남 등등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얘기하는. 근데 우리 민성이가 딸아이가 지금은 이제 민성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있는데 2017년에 아마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민성이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가 율곡중학교인데 율곡중학교의 아이들이 그 인도네시아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인도네시아에 민성이도 갔었고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예쁜 딸아이 둘이가 저희 집에서 또 이틀을 또 같이 자고 먹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뭐 위로 러시아나 중국 대륙으로도 진출하지만 아래쪽으로 진출하게 되면 민성이가 또 저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배우거든요. 다른 나라 말을. 그래서 민성이 너는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베트남어라든지 지금 우리가 제2 외국어 배우는 것을 좀 다양하게 해서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신남방 정책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 너희들이 굳이 영어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언어들을 배워서 그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한 몫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정말 좋겠다 하고 우리가 박수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최근에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건 정말 생각 못했고 지난주에 그 대전에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사드 때문에 공부하러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이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군사 전략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분명히 신남방 정책을 이제 또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3P, 3P 3P박 사랑 그 다음에 평화 번영 이렇게 영어의 세 글자를 따서 3P 정책을 펴겠다고 얘기해서 저는 분명히 그거는 전혀 군사와는 관련 없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이제는 물건만 서로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도 서로 이전해주고 사람이 직접 가서 인적 교류 사람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거기에 베트남이나 뭐 미얀마나 이런 나라는 또 북한과 친하지 않습니까? 북한과 친한 그런 나라들과 함께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또한 끌어들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거대한 군사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 대국으로 커가는 걸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어떤 그런 시장 말고 작은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로 여러 가지 시장을 다변화하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물건을 팔고 우리의 기술을 팔고 우리 사람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시장을 중국 중심에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로 다변화를 하자. 이게 저는 신남방 정책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군사 전략과 인도태평양 군사 전략의 핵심은 바로 중국 견제이거든요. 중국 견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격가지로 들어서 북한을 물론 이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제 제재라든지 군사적 위협을 가해 왔는데 거기에 좀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위협해 나가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제재하겠다는 그게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은 서로 외교나 어떤 인적 교류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자는 거고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군사적으로 하겠다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이 개를 같이 한다고 해서 저는 진짜 사실 정말 너무나 놀랍고 배신감도 일종의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대통령께서 평화의 의지가 정말로 확고하다면 대통령이 입으로 평화 말씀하실 때 그 평화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평화와 같은 것이라면 대통령이 이 평화에 제발 미국이 뒤에서 어떻게 자꾸 흔들더라도 이 한반도의 평화의 주인은 우리라는 것 미국에게 손톱만큼도 절대로 그 부분을 양보하지 말고 우리의 평화의 길을 좀 굳건하게 정책적이든 어떻든 이게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도록 이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이렇게 큰 배신감을 주고 폐기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들도 대통령이 좀 더 우리의 국민의 힘을 믿고 그리고 평화의 힘을 사실 정말로 믿는다면 이렇게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무님들의 2P 피스 대통령의 이 피스도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화를 외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었습니다. 또 한 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드 복구 평화 심자. 사드 복구 평화 심자. 우리가 평화다. 우리가 평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나오셨다는데 이거 준비 안 하고는 이런 발언이 안 나오죠. 의욕이 듭니다. 이게 미리 준비해 놓고 나 준비 안 했다 그러고 나오신 게 아닐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드 철거 투쟁에 가장 열심히 오시는 분들입니다. 어딜까요? 네,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동지 여러분들이 항상 뭐 이게 연대를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일처럼 오셔가지고 우리 주민분들하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존경스럽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안진석 동지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사히 비정규직의 대의원 안진석입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평화! 네, 저희가 얼마 전 어제 저녁인데 조금 용어로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는데 임금 가처분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요 말을 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호칭이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청 회사 이름이 아사히 글라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타청에서 일하던 노동자인데 원래는 아사히 글라스가 고용해야 되는 노동자들이다라고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사에서 일을 하면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히 글라스가 우리한테 임금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제 취지의 소송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원청 회사가 주장하기로는 원청 회사 대리인이 주장하기로는 우리들이 제가 순서를 좀 뛰어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생계비 마련 후원 주점을 했는데요. 소상리 어르신들과 이런 연대 동기들의 그 성원으로 성안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그걸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아사히 글라스가 주장하기로는 저희들이 후원 주점도 하고 후원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97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취지로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몇 명, 한 5명만 4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3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뭐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이제 아직 소송 중이라서 이제 이게 아니라고 원청 이제 그게 아니라고 판결이 나면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니까 담보도 걸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생각이 저희들이 원래 이제 그 아사히 글라스에서 고용해야 되는 사람 이제 노동자인데 그렇게 안 했던 거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죄자들이 이제 고용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뻔뻔스럽게 너희들이 이때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다 삼심을 다 할 때까지는 그거 뭐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하던 대로 살아라 이랬는데 판사가 그 말이 맞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판결을 듣고 그러면 범죄자들이 손을 들어준 것 같아서 매우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 소송의 어르신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드 갖다 놓고 전자파 여러 가지 뭐 있지만 저희들도 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도 여터 전에 저걸 갖다 놓고 온갖 억지를 부리면서 아니다 맞다라고 하면서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점에서 저희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법원에서 최종심으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도로공사가 최종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도로공사는 자회사 외에는 길이 없다면서 고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투쟁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의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빼고 평화 오고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 때까지 투쟁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공연 순서입니다. 누가 나올까요? 네. 우리 그 사드 철거 투쟁의 단골 가수,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방송된 유명 가수입니다. 정진석, 지킴이 모시고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마이크. 예. 바로 시작할게요. 강산의 라구요. 엄마나. 노전 대사
오늘은 또 이제 가요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사히 동지님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참 좀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서 평화는 자라나고 연대도 자라나고 그죠? 그래서 정말 서로가 힘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리워진 길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는 거리 안개 속에 쌓이리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불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일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는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날 떠나보는 뒤 외로운 날이 나를 감쌀때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을 감사합니다. 앵콜 해야지. 그러니까 원래 tempo 살았지. 예, 오랜만에 또 계속 가요입니다. 우리는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라도 느낄 수 있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알 수 있는 우리는 하나
날이여 우리 만났다. 천둥 지는 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 우리는 바람 부는 벌판에서도 외롭지 않는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하.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하. 우리는 하나.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사회 보는데 사회도 조곤조곤하고 노래 부르는데 노래도 좋은 노래 부르시고 이 분위기를 한번 바꿔야 되는데 분위기 바꿀 수 있는 적임자가 있습니다. 백창욱 목사님 모시고 발언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수살기 백창욱입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앞에 나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요. 우리 사회자님 또 교무님, 김종익 팀장님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최고입니다. 공감하세요? 네. 정말 최고입니다. 네. 사람도 최고지만 내용도 뭐 일반 매체나 우리가 다른 그런 이 태극기 보도나 이런 허접한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감히 들을 수 있습니까? 다 어디에 그 맹종되고 세뇌된 이 바보 같은 인간들에 비해서 이렇게 깨어있고 주체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안목이 이 소성리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최고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제가 월요일날 예수살기 행사가 있어서 어제 그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기저기 다니는 와중에 제가 한 군데를 갔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남영동 대공분실을 갔습니다.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면은 박종철 기념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민주인권기념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남영동 대공분실이 저한테는 좀 더 각별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살던 곳이 원효로거든요. 그 원효로랑 남영동이 붙어 있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그 앞을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그 동네 한복판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 잡아다 놓고 마구잡이로 두드려 패고 고문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국가폭력의 아주 최현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게 대공분실이라는 건 나중에 아는 거죠. 이렇게 우리 생활 가까이에 우리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모순과 불의가 있다는 것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늘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주변을 봐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저는 느꼈는데, 그 대공분실이 이제 그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이제 어제 간 겁니다. 거기 1층 현관에 딱 들어가면은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국가폭력으로 점철되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딱 써붙여 있어요. 이게 그냥 한 개인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죄책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한 국가가, 한 정권이 자기들의 잘못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문구예요. 보통 문구가 아닙니다. 그게 거기 이름 딱 붙어 있어요. 이제 4층에 올라가면은 4층에 이제 조사실이 있어요. 그 이제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한 10대개씩 촘촘하게 조사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똑같아요. 욕조가 있고, 세면대가 있고,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다가 침대에서 이제 자고, 그 침대가 피의자를 위한 침대가 결코 아닙니다. 이 조사관 새끼, 이 경찰 새끼들 거기서 자고, 그 욕조가 그 사람들 그 목욕하라고 있는 욕조겠어요? 아니, 물고물하게 하려고 있는 욕조입니다. 그게 방마다 다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게 김근태 아시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었고, 그 전에 이제 아주 재야운동가였던 김근태가 이근한에게 10며칠 고문당했던 그 방도 끝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김근태를 기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리고 조사실 그 복도 중간쯤에 그 역사적 사건인 그 박종철 열사가 이제 고문받다 죽은 그 방이 이제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그 물고문 하다가 이제 박종철이를 국가가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접하고, 그게 이제 87년 대민주화 투쟁의 이제 기폭제가 돼서 그 뒤에 역사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뀐 건데, 이런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그 악명 높은 대공분실이 저절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층에 이제 그 고문실, 조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3층, 2층은 그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는지, 그 뒤에 우리 민주시민들이, 민중이 어떻게 정권을 향하여, 불의한 독재 권력을 향하여 투쟁했는가 하는 그 역사가 아주 샅샅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을 저는 청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정말 그냥 눈을 부릅뜨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신문 스크랩만 봐도 그냥 환하게 그때 일이 다 생각날 정도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는지 그 생생한 역사가 3층, 2층에 딱 나란히 있더라고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게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가 투쟁하고 쟁취해서 우리가 확보한 권리이지, 그냥 권력이 시혜적으로 애따 먹으라 해갖고 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 기념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폭력 중에 두 가지 양상이 한 가지가 가장 아주 악독하게 나타나는 게 고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누가 감히 고문을 합니까? 그렇죠. 고문을 이 신체적으로 어떤 그 위해를 가한다는 건 이제는 이제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더 저열하게 더 치사하게 이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일은 이제 결코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안보를 위해서는 이런 걸 희생해도 됐다는 이런 또 한 번 화가 나네. 이런 개 같은 논리가 이제는 얼마나 허접한 논리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투쟁을 통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렸어요. 네. 고문이라는 거 이게 더 이상 이제 우리 땅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확고부동한 진리가 됐잖아요. 이거 하나님도 못 깼대요. 저는 또 하나 폭력의 또 다른 양상이 뭐냐? 바로 전쟁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가 고문이라면 또 하나의 악독한 폭력의 양상은 전쟁 무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를 이렇게 신음에 빠뜨리고 분노하게 하는 저 사드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여러분, 박종철 열사가 그렇게 고문으로 죽은 87년 이전에도 그 무수한 고문이 있었지만 그걸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거를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고 멀리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처럼 안보를 위해서는 저 전쟁 무기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준다는 이런 더럽고 아주 이 거짓된 논리가 그전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짓눌러 왔을지 모르지만 이것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명이 다 됐다. 한 예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주한미군 이 새끼들 주둔비를 터무니없이 내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주둔비 인상보다는 감축하는 게 좋다. 이 여론이 훨씬 높아요. 네. 이건 뭐예요? 이제 우리 대중들도 더 이상 이런 거짓 안보 논리, 그리고 이제 미제 놈들이 우리나라에 가는 그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 깨달은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구장창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견딜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주둔비를 더 주느니 미군을 감축시키는 게 낫다.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시대가 다 됐어요. 더 이상 거짓과 일부 안보 마피아 놈들만의 배를 불리는 이런 거짓된 안보 논리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고문과 함께 이 안보 논리의 이 전쟁 무기 증산 이거는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게 고문처럼 확고하게 끝내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일부 놈들의 탐욕에 불과하고 우리에게는 고통과 신만 준다는 것을 우리 당사자인 우리가 끝까지 철저하게 고발하고 외치고 그것을 규탄해야 합니다. 예. 아이 바보 같은 놈들.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사드철의 평화회의가 입장문을 냈는데 거기에 그 조건부 유예를 규탄한다고 했더니 규탄한다 그러면 안 돼요? 뭘 규탄한다는 단어를 쓰냐고. 지랄 연병을 해요. 네. 우리가 무슨 단어를 쓰든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단어를 써야지 돼? 우리의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장 여기서 우리가 겪는 신음 분노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억가 심정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만 손가락으로만 움직이는 놈들이 그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다 와서 봐라. 얘들아. 저 불법 기자 앞에 가서 1시간만 서 있어 봐요. 그 멀쩡한 우리의 그 선조들부터 평안을 누리던 땅이 그냥 휙 그냥 말뚝 박아놓고
철조망 쳐져 있고 이제부터 못 다닌다 하고 이렇게 금단의 땅이 되는 게 이게 용납할 수 있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네. 우리가 기어이 우리의 바람을 현실에 이루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투쟁해 나갈 때 이 전쟁 무기, 이 안보론도 고문처럼 확실히 끝날 걸로 믿습니다. 예,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날까지 흩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나가기를 다시 한번 결의합시다. 그냥 네, 역시 말씀을 들으면 지금 막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기운이 생깁니다. 오늘 그 공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7시 반 김천역 평화광장에서 825차 김천 시민 촛불 집회가 있고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진밭 평화기도 1000일 피스 앤 피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악이 최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던가요? 그게 최악이 최선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기 부담금이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엎은 것, 이거를 보면 이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미국의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구나. 그리고 이것이 정권의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직접 이제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아직 한 팀 남았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부산 하면은 지금 뭐가 문제죠? 세균 무기 실험실 만들어 놓고 막 지멋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팔구두 세균 무기 실험실 철거 남구 지역 대책위에서 오셨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그럼 일단 노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노래 들으마 역사를 열어가는 민중이여 하나의 뜨거운 심장으로 새 세상을 약속하자. 이 세상을 민중의 것 하나가 되어 싸워나가자. 영국사회 통일 세상 열어라.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민중에게 권력을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나라. 제조국의 자주를 역사의 흰 민중이여. 부산리에 사드 뽑고 세균 실험실 출발하자! 소성리에 사드 뽑고 세균 실험실 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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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이 세상은 민중의 것 하나가 되어 싸워나가자. 평등사회 통일 세상 열어라. 우리에겐 승리뿐이다. 민중에게 권력을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나라. 세조국의 자주를 역사의 흰 민중이여. 민중에게 권력을 일하는
사랑이 주인된 나라 제도국의 자주를 역사의 힘 민중이여 역사의 힘 민중이여.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이규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국이 자기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강탈들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사히 비정규직 동지들도 오셨는데 사실 비정규직이란 것도 IMF 때 미국을 위시한 외국 자본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그런 놈들한테 강탈당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주로운 나라 만드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왔습니다. 성주의 소성리에 사드 배치로 힘들게 투쟁하고 계시고요. 저는 부산 간만동에 세기무기실험실, 주한미군 세기무기실험실을 두고 저 무시무시한 세균으로 무기실험을 하는 것을 막고자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남구 대책위의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석근이라고 합니다. 네, 마을에 들어섰을 때 길가에 있는 돌무더기를 봤습니다. 제가 그때 장갑을 끼고 사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미군들을 막기 위해서 돌무더기 만들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그동안 기사를 통해서 3년이 넘게 열심히 투쟁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못지 않은 투쟁이 있어서 자주 오지 못했지만 열심히 주한미군 철수할 때까지 사드 빼고 세계무기실 출발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3년이라고 하는 3년이 넘는 시간을 투쟁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성리 동지들, 동지들께 정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무기 실험실 대책위 상황실장이고요. 부산의 민중당 남구에 있습니다. 미군 부대가 남구에 또 그 민중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김은일입니다. 네, 저희가 3월에 이제 부산 간만동 미군 부대에서 무시무시한 세균무기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이 뉴스를 보고 물론 우리가 이제 2015년도부터 이 소식은 들었지만 설마 했는데 정말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저희가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쟁을 하면서 우리 이제 성주로부터 소성리까지 투쟁을 함께 시작했던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3년간 이 투쟁을 정말 굳센10년과 의지로 투쟁을 해오시는 우리 주민들의 그 마음이 새삼 느껴지는 저희가 이제 10개월 정도 되었는데 매일 촉부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촉부를 이제 일주일에 또 한 번을 하고 이제 또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3년의 투쟁을 어떻게 지켜오셨을까 정말 존경의 마음이 새삼 생기고 우리가 늘 소성리에 사드 뜬다 이렇게 하면 달려오고 이런 투쟁은 했지만 이렇게 매일 또 우리 남구 지역에 있는 세균무기 실험실 투쟁을 하다 보니까 남다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10개월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균무기 실험실은 한마디로 얼마 전에 10월 달에 뉴스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 올해에 보톨리늄이라는 이 또 균이 또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국가로에서도 밝혀지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게 나왔는데 세균무기 실험의 보톨리늄은 담배 2갑 정도 양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을 수 있는 지구 최강의 독소 세균이라고 하는 이것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시료 분석을 하고 이렇게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세균이라는 게 바람을 타고 돌면 KTX 몇 바퀴 돌면 대한민국에 다 그냥 균이 다 도는 이런
근데 이걸 실제로 우리 이 땅에서 하고 있다라고. 근데 저희 그 남부 미군 부대가 있는 거기 팔부두는 그 주변이 이제 도시잖아요.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 큰 아파트가 30개가 있고 학교가 30개가 있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교. 이런 도심 한가운데서 이런 탄저균, 보톨리늄, 포도산 구균 이런 균들을 가지고 세균절을 준비하는 실험을 하고 이걸 만들어내고 팔아먹고 하는 이런 이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또 우리의 어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데서 정말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 살 수 없고 이거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이건 할 수 없는데 자기 나라 땅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땅에 들고 와서 하는데 그것도 부산 남구만이 아니라 오산, 평택, 군산, 부산 4군데에 들여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실험지로 보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뭐 상관이 없는 이런 땅이 이제 이 지금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태도다. 이런 부분이 너무 분노스럽고 이걸 끊임없이 이제 주민들이 투쟁을 하니 근데 이게 이제 어이가 없는 것이 부산시에 질문을 하니 우리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니 직접 미군 기지에 물어봐라 이렇게 답을 하고 우리 그 지방자치 그 남구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지금 대답을 하고 앉아 있는 이런 데서 우리 주민들 지금 저희 주민들도 연세가 많으신 주민들이 많으신데요. 60대 70대 이런 정말 아픈 관절을 이끌고 진짜 투쟁을 하러 오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소승리 주민들의 그 심정을 함께 느끼면서 저희가 정말 이거는 반드시 이거 철거될 때까지 투쟁을 하겠다는 결의를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소승리 주민들의 이 신념과 의지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도 주민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런 날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멀지 않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결코 저절로 물러나지 않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면서 이 어떤 이 마지막 이 어떤 그 결전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민중당이기도 한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리 정치, 위탁 정치 어디 누군가에게 이걸 해달라고 하는 청원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민중들이 스스로 권력을 쥐고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하고 이거를 개척해 나가고 획득해 나가는 이런 새로운 정치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런 시대에서 마침내 우리 민중들이 승리하고 우리 주민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소승리 주민들과 함께 또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주권과 생명 그리고 이 미국 놈들이 정말 자기 나라 사드와 세균 실험실을 들고 자기 나라로 가든지 거기서 죽든지 뭘 하든지 이 땅에서는 몰아낸 날까지 함께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제! 네, 많이 궁금했는데 현장 소식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은 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제주 해군기지 투쟁하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보내오신 거고요. 귤이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가시면서 이렇게 몇 개씩 들고 가셔서 가시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회 끝나고 나면 한 5분 있다가 바로 기지 정문 앞으로 가서 오후평화행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오늘 집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드 빼야 평화한다. 사드 빼야 평화한다. 우리 손으로 사드 빼자. 우리 손으로 사드 빼자. 미군 빼야 평화한다. 미군 빼야 평화한다. 우리 힘으로 미군 빼자. 우리 힘으로 미군 빼자. 네, 이상으로 오늘 수요 집회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